아, 같이 쉬어야 되나요? 예. 여기 이런 거 어때요? 바이크가 좀 고급지잖아요. 좀 이렇게 뭐 트는 방법도 있고. 딱게 쫙 해가지고. 고급진 거 맞죠? 아, 몰라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아, 이걸 하라고요? 굿. 안녕하십니까, 모토 짭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토미 아이디는 강원도 이장님이에요. 고르면 고급 쓸까요? 안녕하십니까, 모토 짭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 강원도 이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마 VMAX 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차주님과 같이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됐죠? 제가 원래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저는 모토잡스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으시고 유쾌하게 활력소를 저한테도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소장하고 있는 바이크를 한번 시승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아,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 아, 다 놓치겠구나. 나오겠다. 그래서 첫 VMAX를 봤을 때의 이미지, 그러니까 제가 아. 상상했었던 이미지는 과부 제조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게 1세대가 있고 그다음 2세대가 이 녀석이죠. 그죠? 네, 지금 현재 네. 1세대 나온 거는 08년식, 2008년도에 이제 2008년도. 출시를 해서 아, 2008년. 이제 지금 네. 우리나라 이제 수입은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얘는 이제 2015년식이 마지막 그런 식인 거고 1세대는 2004년부터 나온 건가요? 1세대는요 되게 오래됐어요. 아. 80년대 때 아, 정말요? 그래서 그게 한 20 몇 년 동안 나오다가 한번 단종이 됐었는데 와. 그게 유럽 쪽에서 네. 이제 매니아들이 다시 요청을 한 거죠. 야마한테 네네네. 더 후속으로 더 출시를 더 해라. 그래서 2005년도까지가 1세대가 계속 이어진 거죠. 오케이. 아, 프론트 겁나 무겁네. 이거 뭐 따로 차 한 대를 굴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와. 오케이. 긴장돼. 4천만원짜리. 3,500 정도 미만 되는 가격에, 야마 VMAX, 170인가, 170인가, 1700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네, 배기량이 지금 네이키드 중에서 제가 MT-01이 제일 높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예, 비슷하긴 한데 이 녀석이 더 높을 거라 사려도 됩니다. 여하튼 뭐 정신없네. 예, 살살 천천히 가겠습니다. 비싼 놈이에요. 일단 첫 이 녀석과의 조우는 무겁습니다. 수레 한번 끌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퀴가 두 개 있는 수레를 제가 끌고 가는, 그리고 방향도 전환하는 그런 부담감이 살짝 있습니다. 보통 바이크에 비해서요. 뭐 수레를 직접 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출발하면은 경쾌합니다. 일단 경쾌해요. 토크가 아주 그냥 뭐 잘 나와요. 오케이. 6,000, 7,000, 8,000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확실히 빠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처음 타서 그런지 확실히 무섭습니다. 스로틀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네요, 지금. 네! 오케이. 오, 알겠어. 오, 스로틀 반응이 틀려. 너무 민감하다. 오, 야마 특징이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출발할 때는 야마 특징이 확실히 있거든요. 천천히 부담감 없게, 라이더가 부담감이 없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 맛이 있는데 금세 사라집니다. 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토크발이 엄청 분포돼 있네. 그런 것 같습니다. Oh my man, holy shit. 잠깐만. 아직 사실은 이거 연기야. 아직 몰라. 아직 이 녀석의 진가를
아직 맛은 못 봤어요. 왜 과구재그로 이렇게 유명했냐면 보통 이제 RPM이 5,000에서 이제 쭉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직발에서는 네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라이더에게 상당한 쾌감을 주는데 코너 쪽 부분에서 네. 코너에서 이제 눕힌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틀어버리면은 갑자기 RPM 놀리면서 네네. 토크밴드가 확 터지면서 네네네. 바이크를 그 그렇죠. 뒤가 네. 헛돌면서 날려버리는 거죠. 아, 그때 그럼- 사고를 네. 상당히 많이 나셨던 걸로. 근데 네. 좀 부드러워요. 그 필링이. 부드러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생마 같진 않아요. 내가 들었던 네. 뭔가 그런 으악 뭔가 이미지와는 네.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네.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탈 수 있게 좀 절제를 많이 해놨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저한테 물어봤을 때 네. 제가 뭐 게시글 같은 데 올려놓을 때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려요. 초보자도 몰 수 있는 그 바이크다. 그만큼 강성이라든지 네. 그 엔진에 대한 성향 자체가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고 무게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밸런스 정도의 그 몸만 익히면 쉽게 그 바이크를 탈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네. 이제 그 대배기량에서에 대한 고출력과 토크는 그 이웃단에서 RPM을 상승시켰을 때 양쪽을 전부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요. 핸들이 무게가 엄청 많이 잡히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이게 지금 양산차 중에 도리식 중에 음. 인너 포크가 가장 굵어요. 53mm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스터 갈기 자체가 이제 눕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무게가 또 자체가 워낙 앞쪽에 엔진이나 이쪽 부분이 아, 눌러 있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는 아마 타보신 바이크 중에 스티어링 자체가 가장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아, 무겁고 길다 네. 보니까 네네. 보통 이제 고출력치들은 앞바퀴 들리잖아요. 아까 들렸어요. 네. 아, 들리셨습니까? 네. 아, 심하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는 거야. 이상해. 어우, 뭐야, 브레이크 거는 것 마냥 백도크가 툭툭 그냥 수시로 스로틀 놓을 때마다. 그리고 스로틀 반응이 막 여유로운데도 또 지금 여유로운 지금 RPM을 쓰고 있는데도 놓으면은 바로 백도크가 벌립니다. 왜 이렇게 타이트하지? 뭐 엄청 달리려고 만든 녀석이니까 뭐 이런 건 감안해야겠죠. 네, 그죠? 지금 T라이트 가는 길이고요. 뒤에는 차주님이 붙으셨습니다. 예,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새끼 이거 타고 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에 같이 가자고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 사장님은 차가 오토바이를 좀 정리를 했대요. 예, 뭐 너무 많아서 정리를 했다는데 그래도 5대랍니다. 예, 클래스가 남다르죠. 예. 깜짝이야. 예, 6피스톤 그 다음에 복동식에다가 더블 디스크 채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꽉 잡힌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라지에이터가 밑에도 똑같이 두 개입니다. 연결돼 있네요. CC가 높고 발열량이 높다 보니까 예. 이제 하나보다는 두 개로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은 라지에이터보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크기 덕트입니다. 흡기 덕트. 네. 흡기 덕트가 이게 디자인 요소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요소잖아요. 이 녀석 때문에 되게 과격해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설계 엔지니어고 이 디자인을 보았을 때는 엔지니어링 미학이라는 그 부분들이 딱 떠올라요. 실제 제품을 설계하고 만드는 입장에서도 정말 소유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가장 컸던 바이크였어요. 자, 타게 되면은 벌써 여기서부터 무거워. 뭔가 꽉 차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편안한 위치에 핸들바가 있고요. 스텝에 바로 올리고 내 집 같은 느낌이랄까? 에어 덕트라고 해야 되나? 이 녀석의 라운드를 따라서 그 밑으로 이 무릎이 착 붙습니다. 오케이,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오, 씨! 야, 씨, 윌리는 어떨까? 무섭잖아? 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물속에 잠수했다가 푸아 하고 나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5천에서부터 빵 터지는 녀석은 아니야. 빵 터지는 녀석은 아니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4천 5천 가다가 이게 상당히 꾸준합니다. 상당히 꾸준하게 뽑아줘요. 빵 터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5천 6천에서 슉 하면서 뭔가 쏙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뭐지? 만약에 이게 이 느낌이 구형과 똑같은 느낌이라면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과부 제조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5천, 6천에서 확실히 힘이 더 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롤링하다가 가고 있다가 4천에서 이제 슬슬 올리면은 그냥 뭐 어떤 그런 경계 없이 갑자기 여기서 5천, 6천에서 팍 튀어서 와락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없이 이제 후슈슈슉 이렇게 힘이 붙습니다. 힘이 묵직하게 붙어요. 정말 묵직하게 붙습니다. 그게 제가 무게와 이 녀석의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걸 감지하기가 힘들었는데 푸슈슈슉 그 바퀴에는 어떤 그 압력도 그러니까 방해가 되지 않을 만한 어떤 묵직한 토크가 푹 생겨납니다. 달리는 그 철마에 몸을 맡겨버렸어.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백토크가 이 강한 이유도 왠지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백토크가 없으면은 정말 마냥 이제 브레이크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예. 그러기에는 또 브레이크 성능이 그렇게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CC발로 봤을 때도 백토크가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없었으면 어쩔 뻔봤냐. 저는 이 토크를 살리면서 달릴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얘는 정말 장갑차를 모는 느낌이 나는 거고 MT-01 같은 경우는 그냥 황소 그냥 나가진 않지만 느낌이 그냥 황소 타는 느낌이 나는 거고. 근데 좋지만 이제 둘 다 토크 중시로 내는 거고 얘는 거기에 이제 무게와 이제 출력이 받쳐주니까 상당히 그 고급진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비교 대상이 뭘까요? 디아벨도 저도 타봤는데 상당히 가벼워요. 근데 탔을 때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중량에서와 그 토크에서 오는 그 느낌은 얘 외에 다른 바이크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얘는 선사를 하거든요. 뭐 가벼우면서 잘 나가는 바이크는 너무 많아요.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몇몇 바이크들이 명작으로 남아서 지금 나와도 정말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바이크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계속 줄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바이크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리고 이제 담배 피울 적에 이렇게 딱 벗겨놓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의 어떤 디자인도 되게 흡족할 것 같아요. 아, ABS밖에 없어요? TCS 없나요? 나 TCS 있는 줄 알고 이빨 땡겼는데 뭐. 그러면은 과부 제조기가 맞네요. 아마 일단 과부 제조기는 맞습니다. 명성을 버리기가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타시던 분들이 나는 너무 느려서 이제 좀 지루하고 조금 더 안전하면서 빠른 걸 타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튜어링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가볍게 타는 것보다 나는 좀 고급진 질감과 주행감과 그 다음에 그 안정감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런 느낌. 골드윙과 리터급 그 사이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분들께 추천 드리겠습니다. 시작. 구독, 좋아요, 꾹꾹. 근데 확실히 서스가 물러가지고 약간 코너 돌 때 살짝 불안정한데 느낌이. 속도를 유지를 못 시켜서 계속 이질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스킬이 좀 필요하겠어요.